30년 동안 한 길만 우직하게 걷고 있는 천왕성 김종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검색 방법과 색다른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물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본 물건들도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. 제가 미리 사전에 막 공부해놓고 이렇게 대본 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시간에 촬영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계 부의 불평등 그 보고서가 22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.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전 세계 평균의 상위 10%가 전 세계 자산의 90%를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한국은 조금 낮다고는 하는데 그 데이터상을 여러모로 보완을 하면은 한 30% 정도가 우리나라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. 나머지 우리나라 분들 70%나 또 전 세계 인구의 90%는 나머지 10%가 가지고 있는 거에 거의 미미한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부의 불평등이죠. 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느냐. 그것을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이제 우리가 살면서 목표나 또 목적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때로는 돈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눈앞의 일만 하다 보면은 눈앞의 목표에 또 좌절하기도 쉽습니다. 그런데 목표나 목적을 좀 원대하게 갖고 멀리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라고 하죠. 그 비전을 높이 세운다면은 아무리 못 가도 절반 이상은 성취를 합니다. 오히려 비전보다 더 높게 성취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.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비전을 높게 가진 사람들, 또 그 비전을 넓게 오랫동안 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? 길어지죠. 단시간이 할 수가 없는 일들도 많을 테니까. 그렇다면 장기간의 목표, 장기간의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.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일들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도움닫기 또 길목이죠. 그러다 보면은 태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극복하고 성취하는 길로 나아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어떤 그런 힘든 이런 것에 힘들어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좀 크게 생각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 시간을 또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. 자, 화면을 한번 참고하시죠. 제가 이제 요 사이트는 또 다른 사이트입니다. 이 사이트는 이제 무료 사이트인데 또 나름의 메리트가 또 많습니다. 경매 종합 검색 요걸 열어놨는데요. 여기에 말고도 지도 검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의 물건들과 그 위치까지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데를 중복 검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서울도 서울 전체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, 그 지역별로도 할 수 있고. 이게 좋지 않습니까? 구별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넓게 보는 게 좋겠죠. 서울, 인천, 경기 이렇게 많이, 강원, 이렇게 건수도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? 서울과 경기 건수가 한 2배 차이가 나는데, 이거 왜 차이가 나냐? 그런 질문은 안 하시겠죠. 인천, 그 영역이 넓으니까 많이 나오고, 물건도 많지 않습니까? 경기도에? 서울에는 논밭, 과수원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주로 다 개발이 완료된 주상공이죠. 그리고 경기는 주상공도 있고, 녹관 농자 다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럼 주상공이 뭐냐? 녹관 농자가 뭐냐? 주상공록은 이제 도시 지역이고요. 녹관 농자는 이제 비도시 지역에 국도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이제 그렇게 구분 지어 놨습니다. 조금만 더 관심 갖고 공부하시면은 이렇게 분류하는 법이 있습니다. 분류하는 법을 좀 아시면은 투자나 이렇게 물건을 보시는데 또 한 차원의 해안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. 서울을 이렇게 이제 한번 가까이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서울에 붙어 있는 도시를 접경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접경 도시 물건들도 꽤 괜찮아요. 그런데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.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컨셉을 어떻게 세울 거냐. 이것은 이제 본인이
만들어가고 해야죠. 그래서 나는 뭐 서울의 어느 구만 할 거다. 너무 영역을 작게 잡기보다는 좀 크게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 뭐 나는 광명만 할 거다. 제가 광명에 토지 나오는 거를 참 관심 있어 하고 한 15년 이상 그걸 관심 있어 했습니다. 근데 잘 안 나와요. 그리고 나오다가 다 취하됩니다. 취소됩니다. 그러니까 뭐 경매로 뭐 입찰 낙찰할 상황이 아니죠. 그리고 뭐 그 왜 취소되겠습니까? 다 중간에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. 그렇듯이 좋은 물건은 자기 눈에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겁니다. 경쟁이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곳에만 쳐다보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면은 자본은 그대로고 이 자산은 가격이 올라가죠. 그러다 보면은 이거 완전 4분의 1 토막 난다고 해야 되나요?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금전 가치는 떨어지고 그럼 4분의 1 토막이죠. 자, 영역을 이렇게 이제 좀 크게 뭐 이렇게 접경 도시까지 보는 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 영역별로 그 건수가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. 제가 지난번에 동작구 물건을 몇 개 봤는데 또 다른 물건도 볼까요? 은평구 거를 볼까요? 은평구의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은평구에 한 190여 개가 있고요. 예, 홍은동을 비롯해 응암동, 대저동, 구기동, 불광동, 가련동, 역천동, 신사동, 정산동 뭐 이렇게 있습니다. 이쪽으로는 물건이 있을까요?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제동, 홍은동에 물건이 좀 있나 봐요. 자, 여기 홍제동이 의외로 물건이 좀 많이 나와 있네요. 지금 이런 것은 입찰 준비 중 했기 때문에 아직은 요런 물건들은 이제 물건화 하고 있는 거고요. 여기는 이제 매각됐고, 여기 아파트가 있고, 이렇게요. 유찰대가 3번, 또 여긴 3회, 여기도 3회, 매각된 게 하나 있고요. 유찰 6번 된 게 있네요. 요거 한번 볼까요? 다세대 빌라인데, 이게 서대문구 가좌동 빌라입니다. 유찰이 6번이나 됐네요. 그 뭐 염려하는 것은 임차권 등기 아마 돼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 물건인 걸로 보여집니다. 제 예상이 그렇다는 얘기죠. 뭐 좀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홍은동 트라움 하임 홍은이라고 합니다. 501호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되겠죠. 아무래도 5층이다 보니까 아마 이 출입문 안에 사진이 있는지는 한번 차후에 봐야 되고요. 3억 500에 감정됐네요. 사건 번호 한번 볼까요? 2022 타경 53920 다세대 빌라입니다.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하고 있고요. 감정가격,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이 7,990만, 한 8천만 원 안 되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. 26%. 그리고 요거 입찰 보증금 중요하다고 그랬죠. 그럼 청구 금액 2,300 적당합니다. 토지 건물 일괄 매각, 감정평가. 여기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놓으셨는 모양이네요. 그래서 이거 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은 매수인에게 인수가 된다. 인수를 시켜버린다. 이제 덜 받은 만큼만. 뭐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덜 받게 할 거냐, 다 받게 할 거냐, 아니면 아주 그냥 조금만 줄 거냐 하는 것이 투자 또는 입찰자의 자세입니다. 임차인이 있죠. 501호에 21년도 6월 24일자에 전입을 했죠. 전세권자 이하림 2억 9,300, 23년도 6월까지입니다. 한참 지났기 때문에 22년도 7월 18일 날 강제 경매가 넘어갔네요. 대한채권관리대부라는 주식회사에서 2,300여만 원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.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2억 9,300은 무조건 다 이번에 받아가게 합니다. 그러면은 2억 9,300이니까 1,200만 원 정도 차이네요. 로 감정가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고요. 뭐 그 정도 차이면은 시세 조사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중요한 것은 또 이분이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또 배당을 해야 되는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가져가는데 여기 이제 배당 요구일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배당 요구는 안 했다. 이번 판에 경매판에서 받아가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
매각돼도 배당을 안 시키겠죠. 그러면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겠죠. 그럼 이분은 계속 살아야 되고 끝날 때까지.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새 주인이 낙찰이 돼서 새 주인이 되면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러면은 그 금액을 2억 9,300을 돌려주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물건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선 뭐 시세를 조사해 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. 이 물건에 이제 빌라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전용 면적 45.9, 한 46평방미터, 한 14평 정도 되는 기준의 어떤 물건을 찾아보면 돼요. 그리고 그 14평 되는 물건이 맞냐는 것은 실거래가에서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. 여기는 안 보이죠? 낙찰 사례만 있어 보이는데 우선은 이 사이트의 실거래가 가격이 안 보이죠? 자, 그럼 감정가격으로 환산을 해볼게요. 그러면 2억 9,300을 한 1,200만 원 낮게 낙찰을 받아서 그게 배당이 된다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2억 9,300을 빚을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은 최대 3억 500 이하로 뭐 봐야 되는데 2억 9,300에 또 입찰 가격이 더한 값이 이걸 넘어서면 안 되죠. 그러면은 여기 한 1,2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서야 관심이 있을 겁니다. 이 물건은 시세 조사를 잘 해서 제가 보기에는 3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입찰 시기도 앞당겨지고 또 입찰 금액도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. 이 물건은 관심 있으시면은 천왕성 경매 밴드에 올려주시거나 또는 010-7433-50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물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